일본 트리플 경제 쇼크. 일본 5월 수출이 110년 만에 사상 최악의 감소. 일본 경제 대참사가 발생한 상황. 일본 경제가 궁지에 몰리고 있어 일본 정부는 상당히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일본의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뉴스가 연속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일본은 최근 C19 위기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일본이 경제적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교토신문 영문판에 따르면 일본이 5월 수출과 수입액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C19 때문에 세계 수요가 급감하자 일본 경제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은 것인데요. 일본 재경부의 사전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9월 30.6% 감소한 이후문 C19 때문에 세계 수요가 급감하자 일본 경제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은 것인데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더욱 큰 경제적 타격을 일본이 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항목별로는 일본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수출이 무려 64.1%나 급감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자동차가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만약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게 된다면 일본은 회복 불가능에 가까운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이 4월 자동차 수출은 52.6% 폭락했는데 지난 4월 달보다 충격이 훨씬 큰 것입니다. 이러한 급감은 2011년 4월 동일본 대지진의 충격으로 생산이 중단되어 나타난 67.1%의 급감과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번 충격이 동일본 대지진과 맞먹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5월달 전체 수입은 26.2%가 감소한 5조 2200억 엔으로 2009년 10월 35.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입 역시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5월달 일본의 상품 무역 적자는 8,333억 9천만 엔으로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 일본의 국내의 상황을 감안할 때 C19 영향은 6월달 수출입 통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별로 수출을 확인해 봤을 때 일본의 대미 수출이 50.6위로 폭락했고 일본이 유럽연합 수출도 33.8%로 폭락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일본 수출도 12.0%로 하락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1979년 1월부터 비교가 가능한 자료가 나온 이후의 대미 무역 흑자가 역사상 가장 적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수치는 97.4%나 감소한 102억 6천만 엔 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전년보다 18.9%나 급감한 것이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자동차 분야는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자동차 수출을 빠르게 회복할 시기는 아득하게 멀어지게 된 것이죠. 영국의 로이터 통신 역시 지난 6월 11일 C19 피해가 확산되면서 일본 제조업체의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즈 텐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6월 제조업 체감지수는 이는 200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나마 서비스업 부문 지표는 마이너스 36에서 마이너스 32로 근소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수치는 비관적인 사람의 낙관적인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이죠. 일본의 한 운송장비업체 매니저는 이번 조사에서 C19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주문이 무려 10%까지 줄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일본의 한 부동산업체 매니저는 소비세 인상 이후 주택 취득 심리가 악화된 것과 더불어 C19 때문에 신규 사업이 버티지 못해 영업 여건이 극도로 열악하다. 고 호소했습니다. 세 차례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암울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인데요. 일본 제조업에 악영향을 끼쳐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9년 10월 1일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던 그때 C19에 의한 세 번째 충격이 일본을 강타하면서 일본은 전면적인 불황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C19 때문에 2020년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저금리를 통해 전국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타파라서 일본의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투자 신탁 지수는 일본의 은행들 역시 다른 업종에 비해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이치에 투자했죠. 이로써 일본은 관광과 건설 그리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 2019년에 감소하고 있었던 제조업 분야의 마이너스를 상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성장은 현재 건설과 부동산 개발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설 사업은 2020년 초에 완료가 되었고 일본의 일부 부동산 가격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과대평가가 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C19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이 문제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미 2020년 2월 이후 숙박음식점 소매업 그리고 일부 업종이 우후죽순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연쇄 파산으로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연율로 환산했을 때 2019년 4분기는 마이너스 1.3%였고 2020년 1분기는 마이너스 3.4%였습니다. 2분기 연속 하락했으며 2, 4분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0%로 더욱 추락할 것으로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일본 중앙은행 구로다 총재가 C19의 제2파를 전망했으며 아사히 신문도 일본 중앙은행이 C19 대책으로 총 110조엔을 투입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6월 16일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한 후에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경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장기화 전도 각오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금리 인상은 2021년과 2022년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023년 봄까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기 어렵다 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은행이 체감 경기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구로다 총재는 C19 감염 확대에 따른 수출 감소나 개인 소비의 침체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체를 수습해 나간다면 일본 경제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동시에 현재 매우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필요에 따라 금융정책의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은행이나 신용금고의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또한 일본은행은 3월 이후 회사채 등이 매입 물량을 20조엔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C19 관련 총규모 합계는 무려 110조엔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정부의 현금 인출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비아냥 소리까지 듣고 있는 형편이죠. 또한 일본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량은 절반에 가까운 500조엔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다투어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본 중앙은행만큼 국채 보유 비율이 높은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의 패드와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대략 20% 정도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국채의 50% 가까이 매입해야 하지만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 보유량을 60%-10%까지 늘려도 이런 상황이니 일본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9일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일본의 국가신용 등급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로 하향했습니다. S&P는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 안정적, 부정적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S&P에 따르면 일본은 두 차례의 추가 경정 예산으로 2020년 국내 총생산 대비 순채무 잔액이 작년 151%에서 올해 191%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2023년까지 이런 경제 대책을 계속한다면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은 일본의 A+보다 2단계 높은 AAC이며 국가신용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이라고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한 배경에는 대한민국은 C19 여파로 2020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1.5% 기록할 전망이지만 다음 해에는 5%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S&P는 대한민국은 신속한 대규모 진단검사와 감염 경로 추적을 통해 C19에 의한 침체는 일시적일 것이라 전망한 것입니다. 이번 C19 대응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세간의 평가는 더욱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 상황은 C19로 더욱 급격히 악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빚으로 지은 탑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본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일본의 철강업계 선두주자인 일본제철이 올해 초 창사 이래 최악의 적자로 인해 고로 폐쇄라는 극단의 선택을 결정했다. 이는 일본제철이 15기의 고로 중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1기, 히로시마현 구레시 2기, 후쿠오카 기타규슈시 1기 등 총 4기의 고로를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일본제철은 2019년 4월에서 2020년 3월까지 4조 7천억이 넘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와카야마현, 히로시마, 후쿠시마현 등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로 폐쇄로 지역 경제의 파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일본제철의 상황에 대해 포항시와 경북도가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포스코 본사와 포항제철소가 있는 포항시는 일본제철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포항은 철강 경기 침체와 맞물리며 지역 경제 또한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다. 포항시 인구도 2015년 약 51만 9,600명을 정점으로 이후 2020년 5월 약 50만 4,830명으로 1만 5천여 명이 감소하며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 것이다. 일부에서는 포항 인구 50만이 벌써 깨졌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포항은 인구가 줄어들고 전 세계적인 철강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현재 포항제철소도 일부 생산 라인을 가동 중지를 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본제철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며 만약 일본제철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역의 한 경제 전문가는 지역민들이 국제적인 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일본을 보라. 경북도와 포항시도 일본제철의 와카야마, 히로시마, 후쿠시마현처럼 제철소가 사라진다면 수천 명의 실업자 발생, 인구 감소, 지역경제 파탄은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생이 필요한 시기다. 포항시와 경북도도 일본제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도 일본제철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며 지역 철강업계도 부담이 상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철강 경기 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지역 철강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